안녕하십니까. 2021년 11월 2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완전 결별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. 그 원인이 무엇이냐? 글쎄,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난 토요일에 완전 합의를 했고, 그 상황에서 이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,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 두 사람 합류하는 것까지도 오케이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어제죠. 어제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내 발표는 보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뭐 때문에 그러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난 토요일 날 발표 이후에 언론에서 삼김체제라고 썼습니다. 그러니까 김병준, 김한길과 더불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비슷한 반열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거 윤석열 캠프에서 이렇게 플레이한 것 아니야? 그러면 뭐야? 나는 3분의 1이야? 하는 아마 그런 고가움 이런 것 때문에 제거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아침에 그 자기 사무실로 나오면서 이제 거의 완전 결별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. 더 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고 선거를 한두 번 경험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확신이 서지 않는 이상 일은 안 한다고 늘 그랬다.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내 할 일을 해야 한다. 내가 그런 거에만 신경 써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또 선대위 합류와 관련해서 고민할 시간을 가졌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뭘 고민을 하나? 나는 고민하는 게 아니다. 머리가 맑고 편하다. 그러니까 싹 지웠다.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윤 후보하고 만날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제 다 이야기하지 않았냐. 그러면서 윤 후보하고 전화 통화를 했나 그랬더니 나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안 했다 이거죠. 안 했다. 그러면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라. 이미 내가 어떤 상황에서 대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그간 얘기를 많이 했다. 그걸 잘 음미하시면 내가 왜 이런 결심을 했는지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. 나한테 구차하게 묻지를 말라. 선거에 대해.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윤 후보와 관련한 얘기를 자꾸 질문을 하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게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자기를 뭐 찾아오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를 뭐 막지 않겠지만 적어도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해서 윤석열 후보 측과 어떤 그 협상을 할 생각 또는 밀고 당기기를 할 생각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식으로 지금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자, 이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후보 MBN에서 하는 뭐 무슨 모빌리티 혁명 신문명을 열다 뭐 이런 보고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. 거기에 나오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모르겠다.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한테 묻지 말라. 그 양반이라는 표현은 사실 구어체에서 그냥 흔히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언급해온 그 여러 가지 지칭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뭐 이제 끝났다는 걸 명백히 밝히는 불쾌하다. 그런 거를 명백히 밝히는 단어다.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기자들이 또 아니 그럼 조만간 김 전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습니다. 있다 없다가 아니고 침묵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국민의힘 당사에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아니 그 김종인 전 위원장 의중에 대해서 우리 기자님들이 좀 파악을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무엇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렇게 토라졌을까? 또는 지난 토요일 합의 사항을 뒤집었을까? 저는 지난 토요일 합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뒤집었다. 그게 초반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삼김체제라는 표현 그리고 그 삼김체제가 아니다.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아니다라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서열을 분명하게 정해줬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수도 있다. 그렇죠? 윤석열 후보 측도 그런 점에서는 조금 정밀하지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발표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먼저 발표를 하고 그리고 뭐 하루쯤 있다가 뭐 모양새를 갖춰서
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,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, 그리고 이어서 또 후속 본부장 뭐 이렇게 발표를 했다면, 그렇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뭐 삼김체제로 뭉뚱그려서 본인이 3분의 1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오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. 뭐 지나간 얘기지만 그런 부분이 윤석열 후보 측이 좀 정교하지 못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,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자, 본인이 전권을 가져야 된다. 그리고 김병준, 김한길이 이 두 사람을 확실하게 자기 밑에 둔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공표하지 않으면 나 안 해. 그런 생각이 아닌가. 글쎄요. 근데 우리가 아는 김종인 전 위원장은 늘 그래왔습니다.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런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정도인 것까지는 모르는 것 아닌가.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 잘 아시지만 흔히 짜르 리더십이라고 합니다. 짜르, 황제죠, 황제. 그러면 짜르는 그 나라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짜르의 지시는 곧 명령이죠. 그 명령에 어긋났을 때에는 가차없는 제재가 취해지는 이런 체제가 짜르 체제입니다. 어찌 보면 지금 민주주의 시대, 민주화 시대, 이런 시대에는 맞지 않는 리더십이죠.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뭔가 성과를 보였던 부분은 거의 다 망해가는 정당을 지원을 해서 그 정당을 회생시키는 데 역할을 한 것. 그럴 때는 짜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. 그러나 그렇지 않은 조직, 이것을 그러니까 잘 나가는 조직을 더 잘 나가게 하는 거, 이런 거에는 그동안에 능력 발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없습니다. 그게 그 실적은 없습니다. 그렇죠?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그 체제 아래서 뭐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인가 뭐 그거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죠. 그것도. 그리고서 그 중간에 그만뒀지만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여하튼 그 이후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2012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요. 자, 2016년 총선 때 그때는 뭐 민주당이 거의 망할 지경이었죠.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전권을 주고 비대위원회, 위원장도 아니고 비대위원회 대표라는 직책을 줬습니다. 그것도 거의 망해가는 정당을 되살렸다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되살린 게 아니고요.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 찍어내기 위해서 온갖 정말 목불인견의 행태를 보였죠. 당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유승민 의원 하나 찍어내기 위해서 뭐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. 그리고 무슨 진박 감별사니 뭐니 해가면서 그런 일들이 국민들한테, 그리고 뭐 옥새 들고 나르시아 김무성 대표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당시 새누리당이 자멸한 거죠. 그걸 김종인 그 당시 비대위 대표가 그 민주당을 일으켰다?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적으로 그 공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. 저는 이렇게 보고요. 그렇다면 그것도 결국 다 죽어가는 민주당을 살린 것,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, 그리고 작년 총선 때 그것도 뭐 그때 그 직전에는 뭐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죠. 자유한국당이 뭐 어찌어찌 하는데 그 과정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 별 역할 없었습니다. 자,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또 서울시장,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그것도 뭐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과거의 그 실적과는 조금 다른 그런 걸 보였던 측면이 있죠. 그런데 이거는 워낙 뭐 이기도록 돼 있는 게임 아니었나요? 서울시장, 부산시장 보궐선거 자체가 전부 그 사람들의 성추행 의혹으로 보궐선거가 진행이 됐었는데, 더군다나 뭐 오세훈 후보? 글쎄요. 저는 그 당시에 만약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를 그렇게 극구 반대했지만, 만약에 오세훈, 안철수 이 두 사람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다고 만약에 생각을 했을 경우에도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. 그렇다면
워낙 여건 자체가 좋았던 것이지 그게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 때문에 이렇게 압승을 한 것은 아니다. 이런 판단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죠. 그래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과연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마이다스의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될 만한 곳, 여기도 본인도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? 확신이 서야 내가 돕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,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? 뒤집어 보면 이길 만한 곳에 자기는 꼭 간다 이런 뜻으로도 읽힐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보면 자, 이게 이제 김병준, 김한길 이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자기 밑에 두는 것만 가지고서 나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. 뭐 이런 걸로 보이고요.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서해를 분명하게 정해주고 그리고서 같이 큰 그 선대위를 꾸려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여금 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으면 됐지. 여기에서 뭘 어떻게 더 하란 말이냐. 아마 그런 판단을 했을 것이다. 그게 이제 충돌을 한 거라고 봐야죠. 그래서 자, 오늘 한 두 사람의 얘기만 들어보면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더 이상 합쳐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정치라는 거는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자, 이제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할까요?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없애고 그냥 김병준, 이준석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체제로 가고 그 다음에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 체제로 가고 그리고 그 밑에 직능본부 무슨 본부 이런 것들 이제 총괄본부들 쭉 두고 이렇게 해서 선대위를 꾸려갈 것인지 아니면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고 언제든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놔두고 개문발차 상태로 갈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. 그러나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개문발차 상대로 가지 않을까.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접지는 않았을 것이다. 다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 이준석 대표가 계속 중재자 노릇을 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이 있죠. 최고위원들도 어차피 선대위에 들어갈 테니까 그 최고위원들이 또 중간에 거중조정력을 맡을 수 있어서 좀 화를 푸시라. 우리가 정권교체라는 큰 대의를 위해서 큰 정치인이니까 대의를 위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함께 하시죠 라고 해서 이게 또 날짜가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이제 그런 감정들이 풀릴 수가 있거든요. 그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다. 전 그렇게 봅니다. 김종인 전 위원장 과거 정치 스타일을 보면요. 정말 갑자기 180도 유턴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. 그렇다 보면 지금 오늘 이 시점에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결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마 며칠 내로 또 중간에서 거중조정자들이 열심히 뛰면 돌아설 가능성 크지는 않지만 남아있기는 하다. 아마도 그런 거에 대비해서 윤석열 후보도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놓고 일단 개문반차 상태로 선대위를 구성하지 않을까. 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끝났냐? 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일단 뭐 끝났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. 그러나 끝났다고 해서 뒷문까지 닫아버린 건 아니다.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 점은 조금 아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? 왜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쭉 직진하다가 갑자기 유턴하는 수도 있고 그리고 중재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니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렇다고 그래서 저 이재명 후보의 정권 재창출을 바라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의를 위해서 두 사람이 한 발씩 양보를 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.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